자, 이번 시간은 유형 1번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필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일단은 쌤을 좀 따라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벡터의 연산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선은 모든 벡터 있죠. 모든 벡터. 이 모든 벡터는 어떠한 평행하지 않은 그리고 0벡터도 아닌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의 어떠한 그 실수배의 합을 줄여가지고요. 수학에서는 1차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1차 결합을 얘기하는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모든 벡터는 서로 다른 두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떠한 뭐 x라는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의 어떤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문제에서 내내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문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 서로 다른 두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이때의 이 서로 다른 두 벡터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그래 이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안 쓰는 말이지만 그냥 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기준이 되는 벡터가 생기거든요. 평면상에서는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그것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기준이 되는 두 벡터를 일컬어서 기저라고 얘기해. 기저. 뭐 영어로는 베이시스라고 얘기할 텐데 기저라고 얘기를 해. 기저. 그래서 우리 그냥 서로 얘기하는데 편하기 위해서 그냥 기저란 말도 알아두자고.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어떠한 의미의 벡터는 두 어떤 기저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겠어? 그런데 저 기준이 되는 벡터, 즉 이 기저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잡는가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의미의 벡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벡터의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제 어떤 적당한 기저를 잘 잡아주고 그 기저로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자, 만약에 평행사변형이라면 어떤 그 이웃한 두 변을 뭐 기저로 잡는 게 좋겠지 뭐. 그래서 무엇으로 잡느냐에 달라지는데 이게 중요하다.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는 이거 연습을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 267번 이 첫 번째 문제부터 이 기저의 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직사각형 ABCD에서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DC를 1대2로 내분한 점을 N이라고 한대. 이렇게 여기가 1대2래요. 이렇게. 근데 AN 벡터를 A 벡터, AN 벡터를 B 벡터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AC 벡터를 나타내려고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AC 벡터를 나타내는데 좋은 벡터는 여기 나와 있는 AB 벡터랑 AD 벡터로 표현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AC 벡터는. 그치? 이런 생각은 들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분명히 A, B 벡터와 AD 벡터를 더해주면 AC 벡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여기 기준이 되는 벡터, 기저가 AN 벡터랑 AN 벡터다 보니까 표현이 불편한 거거든.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상한 기저가 잡혀 있으면은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A, B 벡터나 A, D 벡터를 다시 잡아주는 게 좋아. 얘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얘를 제가 X 벡터, 얘를 Y 벡터라고 새롭게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은 얘를 X 벡터, 얘를 Y 벡터라고 쓴 거니까 X 벡터와 Y 벡터를 더해 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A, C 벡터, 즉 정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X 벡터와 Y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거를 공부하는 건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 자, 빨간색으로 요 x 벡터에다가 요 bm 벡터, 요 벡터는 y 벡터의 절반이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거야. x 벡터에다가 2분의 1의 y 벡터를 더해주면 이게 a 벡터가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 두 번째도 여기에 b 벡터도 여기가 이제 요 벡터 y 벡터에다가 그 다음에 요 벡터 dm 벡터가 x 벡터의 3분의 1배일 테니까 3분의 1의 x 벡터를 더해주면 이게 b 벡터가 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x 벡터 더하기 y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만 표현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두 식을 마치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어주면 되겠는데, 일단은 위에 있는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빼겠습니다. 곱하기 1에서 빼주면은요, 2x 벡터에서 3분의 1x 벡터를 빼주니까는 3분의 5x 벡터가 되고요. y는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고, x 벡터는 양변에 5분의 3을 곱해서 5분의 6a 벡터 마이너스 5분의 3b 벡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자, x 벡터를 a, b 벡터로 표현했으니까 y 벡터도 표현이 가능한데 y 벡터는 이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볼까요? 두 번째 식을 보니까는요. b 벡터에서 3분의 1 x 벡터를 빼준 거니까 자, x 벡터 대신에 위에서 구한 여기 3분의 1 x 벡터 여기서 3분의 1 빼줘 가지고 5분의 2 a 벡터 마이너스 5분의 1 b 벡터.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2 a 벡터 플러스 5분의 6 b 벡터라고 표현이 가능해. 그래서 x 벡터와 y 벡터 다 a, b 벡터로 표현했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 x 벡터와 y 벡터를 더하랬으니까 자, 이만큼과 이만큼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더해주면 5분의 4a 벡터 플러스 5분의 3b 벡터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자, 정답은 여기 4번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지금 푼 이 상황이 이 벡터의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 개념적으로 어떠한 기절을 내가 무엇으로 잡아서 세팅을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 기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가지고 어떻게 식을 변형할 수 있는지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사각형 ABCD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겠어요. 뭐 사각형은 뭐 임의의 사각형이죠. 어차피 모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첫 번째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와 CD 벡터를 더한 게 AD 벡터와 CB 벡터를 더한 것과 같냐 물어봤는데 AB 벡터와 CD 벡터를 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그림처럼 AB 벡터랑 CD 벡터를 더하는 게 왜 어렵냐? 일단은 시점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움직여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뭐 이게 뭔가 좀 내가 뭐 그림을 정확히 그리는 게 아니라면은 좀 정확하지는 않다 이거지 이게. 자, 앞으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주어져 있는 식에서 있잖아. 벡터에 대한 식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자, 기억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억이 앞으로 이제 식을 변형함에 있어서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한 가지야. 알겠죠? 기억이 한 가지. 자, A, B 벡터가 있고 우변에 보시면은요. A, D 벡터가 있는데 그걸 이항을 해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원래 우변에는 CB 벡터가 있었고 좌변에 있었던 CD 벡터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CD 벡터, 마이너스 CD 벡터로 쓸 수 있어. 그래서 시점이 일치된 상태에서의 벡터의 뺄셈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은 벡터의 뺄셈은 종점에서 종점을 연결해라 얘기했었으니까 이 좌변은 DB 벡터라고 쓰시면 되겠고 우변도 종점에서 종점을 연결해 보면 똑같이 DB 벡터라고 쓰면 되겠어요. 이해돼요? 네. 자, 요렇게 해서 기억은 결국은 DB 벡터와 DB 벡터가 같냐 물어봤으니까 올바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되지?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니은도 지금 보니까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A, B 벡터가 있고 우변에 쓰던 A, C 벡터를 이항을 해오겠습니다. 원래 우변에 쓰던 DB 벡터가 있고요. 좌변에 있었던 DC 벡터를 이항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이것도 CB 벡터라고 쓰면 되고 저것도 CB 벡터라고 쓰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억과 니은을 봤을 때 둘 다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디귿을 물어봤는데, 자, O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 OD 벡터의 합이 0 벡터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게 평행사변형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더해서 평행사변형이 아닌 모양은 없을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디귿에서요. 제가 이제 벡터 연산에서 하는 제가 두 번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아이디어가 좀 더 어려운 아이디어고 좀 더 실전에 많이 쓰는 아이디어야. 자,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의 합이 나와 있어. OA 벡터, OB 벡터라고 해서 벡터의 합이 나와 있거든. 그치? 근데 지금 여기 O라는 거 있지. O. O라는 게 여기에 존재하는 시점은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있잖아. 여기 식을 이런 것들 이거를 이 문제에 존재하는 꼭지점을 이용을 해서 시점을 다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시점을 바꿔버리는 거야.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제가요 모든 벡터의 시점을 A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OA 벡터는 마이너스 A5 벡터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OB 벡터는 A, B 벡터에서 A5 벡터를 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OC 벡터도 AC 벡터에서 A5 벡터를 뺀다고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에 OD 벡터도 AD 벡터에서 A5 벡터를 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얘가 이제 0 벡터다 이런 말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AB 벡터, AC 벡터, AD 벡터의 합이 나와 있단 말이야.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 더하기 A의 D 벡터가 나머지 보니까는 마이너스 A5 벡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어. 넘겨주면은 4배의 A5 벡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을 만족을 하는 게 평행사변형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이해될까? 자, 한번 볼게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A, B 벡터 그리고 A, C 벡터, A, D 벡터 이렇게 더한 게 항상 A5 벡터의 4배로 표현이 가능하냐 물어보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게 비단 평행사변형에서만 그런 것이냐. 자, 지금 A, B 벡터, A, C 벡터, A, D 벡터를 더해준다는 것은 먼저 A, B 벡터랑 A, C 벡터를 이렇게 더해보고 한번 그쵸? 이렇게 더해보고 그 다음에 이 더한 벡터랑 A, D 벡터를 더해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삼각형법으로 더해주면은 결국 여기가 되는 거거든.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그 세 벡터의 합인데 이게 4배의 A5 벡터래. 그러면 5가 어디일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사등분할해서 여기를 5로 잡아주면은 요 A5 벡터의 4배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는 디귿셋을 만족하는 어떠한 이 상황은 아무 사각형에서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고 자 만약에 조금 이해 안 됐던 친구들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우리가 어떤 이항을 통해서 벡터의 뺄셈으로 만드는 거. 뺄셈으로 만들면 간단해진다. 이거 아셔야 되겠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자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을 벡터의 뺄셈으로써 늘렸어. 그치? 뺄셈으로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뺄셈을 줄일 수도 있고 뺄셈으로 하나의 벡터를 늘릴 수도 있지. 두 개로. 알겠어요? 네, 이러한 두 가지 연산이 벡터의 연산에서 자주 하는 변형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유형 1번에서 잘 한번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자, 복습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